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논에는 항상 찰랑거릴 정도로 물이 채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물에서 미꾸라지나 또 민물새우 같은 수산물을 양식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양식 방법을 바로 내수면 생태 양식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내수면 생태 양식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내수면 생태 양식을 연구하는 곳이죠.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김봉래 박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이 농지에서 수산 생물을 키운다는 것 잘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내수면 생태 양식 어떤 건지 우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유기농수산업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수면 생태 양식은 농지나 노지에 미꾸라지나 큰 징거미 새우와 같은 수산 양식 생물을 벼와 같은 농작물과 함께 키우는 양식 방법을 말하는데 농업의 수산 양식업을 접목한 농수융합의 전형적인 그 양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석이조의 양식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로 이 양식의 대상이 되는 수상 생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미꾸라지만을 그 생태 양식에 적용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부가가치가 높은 큰 징거미 새우나 붕어, 비단잉어 등을 적용해서 양식 대상종의 다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생태적인 특징이 농과 같은 그 생태적인 환경에 적합한 종이라서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종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그 큰 징거미 새우는 한 마리가 한 300g 이상 정도로 성장하는 그 아열대성 대형 민물새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5년 전에 연구에 착수해서 우리나라 환경 특성에 적합한 양식 기술을 보급해서 양식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신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큰징 거미새우, 붕어, 비단잉어 좀 예. 생소하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대학 안에 있는 아주 얕은 연못에도 잉어나 붕어 같은 건 있으니까 생각해보면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수산 생물 양식을 어디에서 진행을 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이 내수면 양식은 지수식, 유수식, 순환 여간식이라는 그 양식 방법에 의해서 실내 육상 수조식에서 대부분이 그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식 시설은 양식 시설과 양식 과정 중에 이렇게 발생되는 배출수 처리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물의 사용 밀도가 다소 높아 전적으로 인공 사료에 의해 양식 생물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기존 방식은 이제 운영하는데 비용 또 이제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예. 이제 양식되는 생물들한테도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예. 드는데 농지의 어떤 요소들이 양식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그 농지 특히 논이라는 그 생태적인 공간은 수많은 그 유기물이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각종 그 수소곤충은 양식 생물의 천연 그 먹이로 활용되기 때문에 또한 벼는 양식 생물이 배설물 중 질소나 인을 흡수해서 독성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수질 환경 유지와 생물의 은신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생태 호지 내의 자연 조건에서는 에너지 흐름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벼룩과 같은 수소곤충 등이 천연 먹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양식 생물 입식 초기에는 별도의 사료 공급을 하지 않아도 그 양식 생물이 성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사료비도 훨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사육 생물들이 논 바닥을 휘짓고 다니기 때문에 밭을 가는 경운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잡초가 발화하지 않고 그 제초 효과가 뛰어난다고 할 수 있죠. 양식 생물들이 논에서 발생되는 수소곤충들을 먹이로 먹기 때문에 논 경작지의 그 병충해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병충해가 없으니까 농작물의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제초 효과도 뛰어나고 또 이제 병해충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양식 생물 입장에서도 뭐 사료비가 들지 않아서 좀 저렴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 내수면 생태 양식이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과거 10년 전부터 도입됐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산업화가 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내수면 생태 양식이 자리 잡으려면 일반 농가 빨리 좀 보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급화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아직은 이 기술 보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태 양식 기술이 농업 전반에 일반화되기까지는 아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친환경 농업 단지의 영농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 양식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그 현장 중심의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운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농지를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 660평방미터, 약 한 200평 기준으로 볼 때 폭을 한 2 내지 3m, 깊이는 60 내지 80cm 수로와 논둑을 보강하는 비교적 간단한 아주 그 시설 조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 경작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 시군의 일시 점용 허가나 용도 변경의 인허가 절차를 받으시고 내수면 어업 신고 후 생태 양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연구 계획 어떻게 좀 예정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농경지 면적을 보면은 약 90만 8천 그 200헥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휴경지가 11만 그 헥타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이 그 유휴경지가 증가하는 상태예요. 따라서 내수면 생태 양식 기술은 농어촌 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양식의 경쟁력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태 양식의 그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생산성이 높은 고부가형 경작 식물 개발이나 고소득 그 양식 대상 품종을 발굴함으로써 한국형 그 생태 양식 기술 개발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네, 친환경인데다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양식 방법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농가에 빨리 보급이 돼서 농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연구소 김봉래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